찰랑찰랑. 네, 제가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정말 뒤에서 보면 동네 단발 아주머니들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릴 생각으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좀 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졸리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 주무실 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1%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한 달 뒤에 제가 정기검진을 가거든요. 2025년도의 마지막 정기검진일 것 같은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요. 세 가지를 물어볼 건데 제가 물어보는 이 질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려봅니다. 일단 이번에 세 가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디앙이 요즘 많은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던데 전 선생님한테 자디앙 약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저에게 자디앙이란 약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 네페콘이란 신약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언제 처방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약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3.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먹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비타민을 지금 처방받고 있는데 고용량으로 먹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물어볼 겁니다. 네,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배경. 이 배경은 좀 이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번에 25년 12월 말이 되면 30년째 관리하는 날이 됩니다. 야, 이제 한 달 뒤에 정기검진을 받는데 정기검진 받고 다음 정기검진까지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이번 정기검진 하고 다음 정기검진 사이에 30년 관리하는 날을 맞게 되겠네요. 네, 제가 처음부터 영상 올린 거 보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처음에 첫 상담 때 3기라고 들었을 때 그 첫 선생님께서 이 속도면 10년 뒤에 투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 첫 목표가 5기로 그래? 3기로 10년이라고? 투석? 무슨 말이야? 난 3기로 30년 버틸래? 이러고 혼자 막 다짐하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이번 연도 말이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 달 뒤 검진에서 3기로 유지되는 수치가 나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 나름 긴장이 좀 되네요. 네. 다시 이제 하고 싶은 말 했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먼저 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얻고 싶으시는 분들은 다른 전문의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네, 첫 번째 이 질문의 배경은 일단 자디앙 약의 경우는 작년 말인가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우연히 봤습니다. 자디앙이 뭐지?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도 댓글에 SGLT2 억제제인 자디앙이 효과가 좋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뭐 효능을 봤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해서 질문을 해보려고요. 유튜브나 카페를 보면 전문의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이 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 그 두 분이서 메일을 주셨는데 한 분은 자디앙을 먹고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후기도 주셨고 또 한 분은 자디앙을 먹고 경과가 되게 좋지 않은데 그 교수님께서 꾸준히 먹다 보면 좋아진다 그래서 꾸준히 더 먹어보자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안 좋은 경과였는데 네, 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원래 먹던 약으로 바꿨답니다. 한 분은 계속 드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유튜브를 보면 칭찬 일색인데 사람에 따라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무튼 자디앙은 제2형 당뇨 치료제이지만 콩팥 보호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 환자에게도 처방된다고 합니다. 마치 폐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막 좋아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더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약사는 베링거 인겔하임입니다. 이걸 물어보려고요. 두 번째 이 질문의 배경은 네페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넘었나?
가물가물한데 그런 것 같은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연히 신장에 관한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어떤 블로그 하시는 분이 그 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회사에 올라오는 네페콘의 모든 임상 공고, 게시판, 공지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진행 상황을 다 해석해서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블로그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네페콘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일상이 지난 시점 같은데 그 블로그에서 일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댓글에 지금부터 이 약이 나오려면 10년도 훨씬 넘게 걸릴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 댓글도 있었어요. 그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은 몇 명 없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든 생각은 신장에 관한 최초 신약이라는데 이게 최초 신약이래요. 최초 신약이라는데 내가 투석 받기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3상이 진행된다라는 그 설명과 신장에 관한 어떤 논문들도 여러 가지 올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그 블로그가 사라졌습니다. 제 예상에는 그분이 투석을 하시는지 이식을 하시는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어떤 궁금증만 좀 남기시고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지신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전.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몇 개월 전에 그 자디앙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자디앙 검색하다가 네페콘을 아주 우연히 정보를 접했거든요. 네페콘은 스웨덴 제약회사인데 아시아 판권은 중국 에베레스트 메디신이라는 회사에서 한국 식약처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내 머리를 띵 했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 2024년 11월 말에 한국에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보험 기준 산정 때문에 아직 심사 중인지 그런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처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정보는 저한테 없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그대로 약가 산정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글을 봤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어쨌든 약 자체가 엄청 비싸니까 보험 기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댓글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데 댓글에 가격에 비해서 효능이 그만큼 따라올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튼 어쨌든 제가 신약이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제 인생에서 네페콘이라는 신장 최초의 신약 개발 소식을 듣고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2025년의 이 시점에 조만간 한국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잊고 있던 약이라서 네페콘은 제가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페콘은 스웨덴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 희귀질환 전문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판권은 중국 상하이에 본점이 있는 에베레스트 메디신 회사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냥 환자 입장에서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먹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고 들었습니다.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소한의 비타민을 저는 처방받고 있는데 제가 고용량으로 먹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29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저로서 아주 당연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결과는 고용량은 안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요즘에 어느 영상에서 되게 많은 영상에서 비타민이 신장의 수많은 혈관에도 당연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용량으로 먹을수록 좋다는 영상을 요즘에 많이 봤거든요. 평생 저의 상식에는 아닌 걸 알지만 지금 2025년도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당연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우리의 상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의 배경을 설명드렸네요. 이번 정기검진 때 3개의 질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득하니 제가 아는 것을 다 말하고 선생님이 들으시고 다 답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뭐 빨리 다음 환자분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말하기도 불편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의 질문은 꼭 하고 나올 거예요. 아무리 짧은 답변이라도. 네, 기대해 주시고요. 무튼 네페콘이라는 최초의 IgA 신약, 이게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맞을지, 제가 쓸 수 있는 약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기다렸던 약이라 뭔가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제가 지금 40대 후반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신약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신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네페콘이라는 신약이 정말 획기적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이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 약, 관리가 되는 약이길 바라봅니다. 네, 어쨌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디앙이랑 네페콘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달만 참아주세요. 아주 짧은 답변이라도 제가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보십시오. 정보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직접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한번 받아올게요. 다들 네페콘에 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얼마나 획기적인 약인지 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만입니다.